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의 사전, 즉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자료형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한 쌍을 가지는 데이터가 원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우리가 영어 사전, 한영 사전 등을 읽을 때 어떠한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키와 값의 한 쌍이 그 자체가 데이터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한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을 딕셔너리라고 설정해 줄게요. 자, 사전, 즉 딕셔너리의 자료형 같은 경우는 키와 값, 한 쌍을 원소로 가지는 자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대표적으로 한영 사전 예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딕트라고 해서 하나의 사전 자료형이 존재한다고 명시할 수 있는데요. 사전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가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하나의 딕셔너리, 자료형을 명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 안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인덱스의 값을 넣듯이 이렇게 특정한 키에 어떠한 값을 넣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즉 이렇게 안녕이라는 키의 값이 헬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기적이라는 단어의 값은 미라클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딕셔너리 자료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와 값의 한 쌍을 가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전 이렇게 간단히 한영 사전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딕트 변수를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도록 해보면 실행 결과 성공적으로 중괄호 안에 키와 값의 한 쌍이 각각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는 모든 원소가 키와 값의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파이썬의 사전 변수에 모든 원소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즉 포문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포문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문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소가 키와 값의 한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키값을 얻은 다음에 이 키값을 이용해서 값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문 안에서 i와 k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왼쪽은 인덱스가 되겠고요. 즉 차례대로 0, 1, 2 증가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이 k 같은 경우는 키값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enumerate 함수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딕셔너리 자료형을 넣게 되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i에는 인덱스가 들어가고 이 k에는 키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인덱스가 각각 나오고요. 한글 그리고 영어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차례대로 인덱스 0, 1, 2, 즉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나씩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K는 그 자체가 키값이 되기 때문에 안녕, 기적, 노력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그 키값이 가지는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차례대로 헬로, 미라클, 이폴트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사전 변수에 모든 원소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enumerate 함수를 이용해서 포문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 자체는 기존의 리스트나 튜플 등과 흡사하기 때문에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정한 키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안녕이라는 키 값의 값으로 이렇게 헬로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녕에 해당하는 키의 값을 하이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시 딕트 변수에 모든 원소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안녕이 하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즉시 특정한 키로 접근해서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데이터가 순서에는 큰 상관없이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자료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에 특정한 원소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delete 키워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기적이라는
하나의 키를 가지는 원소를 그냥 제거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니까 기적이라는 하나의 원소가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원소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딕셔너리 자료형의 내장 함수인 클리어 함수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클리어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제거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전 자료형의 길이까지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랭스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랭스 함수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면 길이가 0이라고 나오죠. 즉 이렇게 클리어 함수가 실행됨에 따라서 어떤 원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사전에 키와 값만 따로따로 빼서 추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사전에서 키값만 출력하고자 한다면 키스 함수를 불러오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추출된 키값만 출력하도록 하면은 정상적으로 안녕, 기적, 노력 이렇게 3개의 키값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딕트 키스라는 특정한 자료형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키 리스트, 즉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자 하면 이렇게 리스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리스트 함수를 마찬가지로 출력하도록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키값만 빼내서 그것을 리스트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키 말고 값만 빼내서 그것을 리스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의 내장 함수인 values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value list라고 해서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값만을 담아놓은 이 values 자료형을 리스트 형태로 바꾸어서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값만 출력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전 자료형이 있을 때 거기서 키나 값만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특정한 키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리스트, 튜플 등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노력이라는 키값이 현재 사전에 존재한다면 노력이라는 키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실행 결과 해당 키가 존재하니까 존재한다고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특정한 키가 현재 사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성공적으로 검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사전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순서랑 상관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형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정렬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학생 정보가 이와 같이 학생 정보가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동빈 학생은 78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태일 학생은 99점 그리고 박한울 학생은 85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딕셔너리 자료형을 구성해 볼게요. sorted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sorted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키로 정렬이 이루어져요. 한번 이렇게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키로 정렬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전 순서에 맞게 정렬이 돼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기본 정렬은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면 함수를 수행할 때 있어서 별도의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리버스라는 속성의 값으로 true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키로 내림차순 정렬이 수행돼서 결과가 반환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는 값만을 빼내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시킬 수도 있는데요. values 함수는 기본적으로 값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값들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 결과로는 값만이 이렇게 정렬된 결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의 사전, 즉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